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하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모든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친구일까요? 오늘은 인간관계 강의를 하고 계신 김창옥 강사님, 권수영 교수님,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 통찰력과 철학자분들의 지혜를 참고해서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먼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가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전화가 꺼져 있는 사람이다. 아주 간단한 기준 같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덕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진짜 친구는 서로가 선한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관계는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즉, 진짜 친구는 거칠애 없이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나의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며 기도해준 사람, 같이 울어준 친구. 그 친구에게 오늘 바로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가짜 친구의 특징.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가짜 친구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연락하거나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한 친구가 내가 승진하거나 성공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축하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그 친구가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을 보여주는 대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친구도 가짜 친구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이용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관계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경쟁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결국 관계에 독이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대개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사라지거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하죠. 조금 도와준 것을 생색내려 하고 나의 지위와 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본인은 투자에 소질이 있고 정보력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나에게만 알려준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투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투자를 거부한다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금방 찾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 하는 친구는 가짜 친구입니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창옥 강사님은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인가요? 사실 진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화, 좌절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김경일 교수님은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꾸준함에서 나온다. 친구 관계도 투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연락하고 정성을 들이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봉사활동 혹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는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조금 부끄럽고 쑥스럽더라도 말하세요. 꼭 말하세요. 관계의 거리두기, 가짜 친구와의 이별. 우리가 가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수영 교수님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 모든 친구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관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지금은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하세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정말 큰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용기 내세요. 인간관계에서의 유머와 여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머와 여유입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강의에서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라고 강조하셨죠. 때로는 심각한 대화보다 한 번의 웃음이 더 큰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의 내적 평온 유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머를 통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평온을 실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한 연구에서는 웃음이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여유를 가지면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진짜 친구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형성되는 법입니다. 여유를 가지는 태도는 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의 힘든 인생길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힘드시나요? 당연한 겁니다. 크게 한번 쉼 호흡하시고 웃어보세요. 한결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유머와 여유로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친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